지난주에 이어 오늘 소통방통 소통맨이 찾아간 곳은 구리 전통시장. 1960년 골목형 시장으로 형성된 구리시 일대 유일한 전통시장으로 365일 상인과 손님들로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곳에서 과연 어떤 만남을 이어가게 될까요? 구리 전통시장 두 번째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의 칭찬 릴레이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칭찬 주인공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보러 가보시죠. 우리의 소통맨 최양락 구리 전통시장 첫 번째 칭찬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떡이랑이란 떡집에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떡이랑 떡집이 어디 있어요? 떡이랑 떡. 여기 다 왔네. 다 왔어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 떡이랑.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구리 전통시장 소문난 효자 전동철 사장님과 어머니 홍성애 씨. 제가 이 어떤 분한테 칭찬을 듣고 이렇게 왔어요. 왜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우, 그럴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칭찬을 했어요. 사장님 말씀이야. 뭐 누가 칭찬이야. 네. 제 얘기인 것 같다고? 칭찬한 이유가 예. 어머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면서 게으름 안 피고 이 가게 잘 운영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어느 분이니까 되게 감사하네. 뭐 칭찬 받을만 하죠.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연세 많이 먹었어요. 8학년 5반. 8학년? 5반. 8학년 5반. 근데 지금 장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쉬시지 않고? 못이요. 쉴면 못이요. 아들 혼자 하는 게 도와줘. 며느리는? 관계 안 갔잖아요. 그런 게 내가. 못 갔어요. 장가를 안 갔어요? 관계 갔으면 내가 모르게 있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시은술. 창피하라. 왜 그래요? 그런 게 내가 이러고 있죠. 여기도 사요, 우리가 다. 이게 떡장사를 제가 한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여기만 이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25년? 네. 예.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이야, 그러면 25년이면은 60세? 어머니 60세 때부터 같이, 60 하나에 왔어요. 64나 때, 환갑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야. 대학을 졸업하고 떡집을 시작했다는 사장님.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곁을 지켜주는 어머니가 있어 지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장사는 어떠셔? 장사는 이제 추석이 좀 지나서 이제 조금은 탔어요? 좀 다운됐지만 이제 가을 시즌 됐으니까 다시 이제 상승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떡은 이 가을 이 찬바람 나오면 오히려 더 네네네. 잘 되나요?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예. 그렇구나. 이게 설명 좀 해보죠. 여기부터 떡. 이거는 이제 오색 경단이라고 그러고요. 오색 경단, 네, 이거는 이제 하얀 백설기, 백설기. 감자떡. 종류가 다양해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처럼 이렇게 막 겨울에 되면 찹쌀떡 하고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찹쌀떡 사려 메밀묵 이렇게 네. 그렇지 찹쌀떡. 저 이게 국회 방송이거든요. 예. 국회 바라는 점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요즘 많이 이렇게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데 진심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셨으면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소원 지금 제일 소원은 뭐예요? 뭐예요, 소원이요? 아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소원. 그게 최고 소원이야? 아유, 소개 하나 하세요. 소개? 아유. 우리 잠깐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저 어떠세요? 좀 이렇게 결혼 안 했는데. 그래. 그 아드님 네네. 칭찬 받았으니까 참 예. 릴레이니까 칭찬 또 칭찬 릴레이. 예. 요 칭찬 한번 해주시죠. 여기 구리 전통시장에서 나름대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칭찬드리고 싶은 그 가게는 저기 생선가게에서 좌회전하시면 저기 전주골 식당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두 부부가 하시는데 그 가마솥에 직접 이렇게 저기 직접 이렇게 막 거기서 사골들을 구워서 하시는 데인데 그 부부가 되게 사이도 좋고 이게 금슬이 되게 좋아요. 닭살 커플이구나. 거기에 그 사장님이
흥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거기를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요. 예, 아드님 좋은 인연 만나서 네, 행복한 고맙습니다. 가정 꾸렸으면 진짜 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떡집 사장님이 칭찬한 다음 주인공을 찾아 나선 최양락. 그때 우리 소통맨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장님이 있었으니 건어물 하나 드시고 가세요. 예? 건어물 하나 드시고 건어물? 새우가 맛있어. 아, 그냥 먹어보라고. 아우, 네. 이게 뭐, 야, 이게 새우구나, 새우. 큰 새우. 네. 아, 구조해. 아우, 맛있는데요? 요게 한 개에 얼마인 거예요? 5,000원. 5,000원. 네. 가격은 다 똑같아요, 이게? 아니 4,000원, 3,000원. 아, 이게 제일 네, 보리새우. 보리새우가 네. 3,000원. 이거는 쌀새우야, 무슨 새우? 아니요, 요거는 이제 밥새우라고. 밥새우. 요거 멸치네. 예. 이거는 또 5,000원. 5,000원. 다 5,000원. 네. 요 차이가 있나요?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크기 차이. 크기 차이. 네. 아, 이게 제일 작고. 네. 이거 이제 질이. 아, 와. 그 어떻게 장사는 어떠셔? 요즘에 약간의 이제 좀 불경기는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인구가 좀 이제 많아져서 네, 그쪽으로 이제 시장 보러 많이들 나오시고 오, 잠실에서도 오시고 잠실에서도 오고. 네. 그다음에 뭐 여기 망우리. 네, 망우리에서도 많이 오고. 네. 또 여기 길 건너서 남양주 그렇죠.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네. 아, 위치가 여기 명당이네. 네. 예, 그래요.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 한 20년. 20년? 와, 오래 하셨다. 그 많은 것 중에 왜 건어물을 생물을 하실지 왜 건어물을 하셨어? 이제 상하지는 않고 어. 네, 그래서 그렇지. 생물을 그냥 그나그나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내일 팔아도 되고 모레 네. 팔아도 되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넣어놓고. 그 마진은 어때요? 생물이 더 낫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건어물은 마진은 좀 덜하지. 아, 마진은 대충 네. 일장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힘은 덜 들고. 더 힘을 덜 들고. 네. 그래요. 뭐 있으면 한 말씀 하시오. 딱 마이크 들으시고. 뭐 재래시장 많이 활성화 시켜주시고 물가 좀 안정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셔요. 건어물 가게에 이어 자연스레 최양락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한 생선 가게인데요.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역시 그 제일 씻고 싶은 데는 생선 가게. 아, 손님이 늘 많고. 장사 다 되세요? 가세요? 예. 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열심히 잘하고 있죠? 아, 열심히. 예. 예, 조금 살짝 보세요. 저녁에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무슨 생선이요? 여기 가게 자주 오셔요? 네, 자주 옵니다. 생선 너무 좋아요. 아, 여기가? 몇 년째 지금 저 다니고 있죠? 10년 넘었어요. 10년 넘게 다니고 있어? 예. 와, 이 집만의 자랑 좀 해주세요. 싱싱하고 싸고, 싸고. 맛있고. 그런 거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맛있게 구워 예, 드세요. 예, 예. 이야. 예. 여기 구동어 어떻게 하느니에요? 예, 고등어요. 예. 15,000원. 장사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가게에 비해서 여기가. 싸고. 물건 좋고, 물건 좋고. 손님 기분 좋고, 스님도 기분 좋고. 싸고 물건 좋고, 기분 좋고. 서로 기분 좋은 시장. 이게 국회 방송이거든요. 네. 바라고 싶은 점 있으세요? 환경 오염을 뭐 기본적으로 잡으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봉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낫지 않나. 환경 문제 신경 예, 좀 써달라. 예. 이유는? 이유는 이제 예. 아무래도 생선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건강을 더 해치게 되니까. 와, 좀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양락씨 시장 탐방도 좋은데 뭐 잊은 거 없수? 예. 전주골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부부가 되게 사이도 좋고 금슬이 되게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전주 순댓국집이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 저쪽에? 예. 아유, 안녕하세요. 잘 봐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구나, 여기. 아. 전주골 순대.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어우, 이렇게 나와 계시다가. 아, 이게 지금 원래 지금 얼른 나와서. 자칭타칭 구리 전통시장 닭살부부 김영남 장영선 씨. 여기 제가 왜 왔다고 생각하셔요? 그렇다도 구리 시민은 전주권 순대하면 다 알 거야 아마. 거의다가 여기 이 얘기는 할 거야 아마 구리. 아, 자신감이 있다. 자신 있죠. 나는 그동안 인심만 잃었다. 아 그렇다. 여기가 시청하고 세무성 상당히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도 여기까지 내려오시니까. 와. 여기는 거의 다 단거리. 예, 순댓국만큼은 우리 집이 최고다. 감자탕하고. 감자탕. 와. 나는 뭐 순대 맨날 먹어가지고 순대 전문. 예, 그래서 순대 먹으려고 온 건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이 성실하고 또 흥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닭살 커플이라고 그렇게 아주 닭살 커플에 금슬이 좋다고 요즘 다 그러죠. 비결이 어떻게 닭살 커플 비결? 근데 한 사람이 지니까 나는 꼼짝을 못하니까 시킨 대로 해야 하니까. 아, 져주세요? 그거 진거 져주는 게 진다니까. 사실이 진다고? 아우, 꼼짝도 못해. 아까부터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성을 내도 피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흘려서 알아서 해버리니까 말하기 전에. 자, 그러면 흥이 많다고 들었는데 뭐 노래방은 없지만 기계는 없지만 노래 한곡 한번 해보시오. 노래를요? 생음악으로? 자, 한번 해보자고. 여기서. 네가 잘나서 일색이더냐 내가 못나 바보였더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사는 게 행복인 거야. 와, 잘하셨어. 와. 흥 많은 남자와 수줍음 많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일군 지 37년. 여전히 처음 만난 그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사랑 가득 담아 만든 음식으로 손님들 입맛까지 사로잡았답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뭐 바라고 싶은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네, 이것저것 따지지 네. 말고 서로 마음 맞고 그래. 예.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결혼들 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애기도 낳고. 꼭 근데 문제- 우리 솔직히 저희 집 애들도 시집장가를 갔는데 애를 안 낳아요. 오, 그래요? 네. 애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결혼도 마찬가지. 너무 재지 말고 그냥 남녀가 좀 만나서 같이 좀 헤쳐나갈 생각들을 해야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고 결혼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게 없는 사람들 결혼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지. 천생 혼자 해야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그런 올바른 정책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칭찬 릴레이거든. 네. 칭찬 받으셨으니까 누굴 또 칭찬해 주셔. 또 저기 맛손이라고 저 밑에가 반찬 가게를 제가 반찬 크게 가게? 해요. 예, 부리에서. 그래요? 그 양반님도 왜 칭찬해 거기를? 거의 쉬는 날 없이 열심히 하셔요. 아, 열심히. 예. 우리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서두르고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 자, 맞습니다. 그러면 만나 반찬집으로 한번. 사랑꾼 사장님이 추천한 구리 전통시장 마지막 칭찬 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 있다. 여기. 맛손이다, 맛손. 야, 장사가 여기 단골이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셔요? 네. 구리 전통시장 성실함의 끝판왕 유인숙 사장님. 제가 왜 왔는지 아셔요? 바쁘게 반찬만 만들고 여기 장사만 하냐고 잘 모르겠는데 감이 어느 안 잡혀? 곳인지. 예.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요. 예, 쉬지는 않아요.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너무 좋았다고 그러네. 예. 죽을 것 같을 때 조금 하루 쉬고 계속해요. 너무 힘들 때 그때 하루 쉬고 그러니까 이제 일기예보가 안 좋다든지 뭐 예. 이럴 때 하루 쉬는 거예요. 예, 쉬고. 내가 시작한 지 얼마 나이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예. 여기서 몇 년 하셨어요? 여기서 5년, 이쪽에서 이제 7년 차 들어가요. 아, 여기랑 다른데요? 여기서 아니 이제 여기서 내가 하다가 여기로 갔어요. 5년, 7년. 네, 예, 그러면 한 12년 차 12년 차. 직원도 굉장히 많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어쩌다 잘 되네요. 어째다가 너 신경 썼으니까 잘 되는 거겠지. 이유가 있잖아요. 항상 지금도 그 쓰던 그 계량 컵으로만 써요. 배추 열망을 해도 한 방 한 방 10번을 넣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맛을 내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 40이 넘어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는 유인숙 사장님.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노력해왔다는데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홀로 눈물을 삼켜야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쪽방 속에서 좀 어렵잖아요. 깔세 내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자리가 막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막 할 때 좀 그만둘까? 자리, 그러니까 똑바른 자리가 아니니까 그만둘까? 하고 막 할 때 많이 힘들었죠. 많이 속도 좀 내가 그러니까 남을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남들은 나한테 피해를 입는다고 하니까 많이 속상했죠. 내 점포, 확실한 점포가 아니었을 때. 아니었을 때 요거 할 때 많이 울었죠. 어떤 땐 그냥 일주일 동안 막 한 20일 동안 안 나오고 그냥 20일 동안. 덮어놓고서 이제 아이고. 고민 하다가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좀 내가 참는 게 좀 있어요. 끝까지 참아내면 되지 않을까. 이제 보이는 곳에서 또 다시 용기 내어서 그냥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렇게 성공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까. 뒤늦게라도 운이 예. 따라줘서 감사하고 예. 고맙고 고객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느낌이 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럴까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칭찬 받을 만하네요. 아, 네. 이게 국회 방송이거든요. 혹시 저 국회의원들한테 뭐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선거 때만 되면 서로 그냥 당선되려고 와서 뽑아달라고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막수만 하고 가지 마시고 직접 진짜 내가 알바비 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하루나 이틀 알바하면서 체험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끼 식사를 하며 사회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한솥밥 토크. 자, 오늘 한솥밥 토크 나눌 곳은 한 냉면집입니다. 특화버든 육수와 양념으로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맛있는 냉면 함께 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육수에 양념이 더해지니 캬, 그 맛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양락씨, 이제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야죠. 최근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반려견에 물리는 개물림 사고 관련 소식도 참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솥밥 토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일단 VCR 함께 먼저 보시죠.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 작은 부상에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한솥밥 토크. 급증하는 개 물림 사고 막을 순 없는 걸까요? 자, 얼마 전에도 한 요양원에서요 도사견에게 물려가지고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아파트에서 대형견이 이웃을 물어 이게 막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반려견 수가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소방청 통계에 보면 2016년도에 2,111건이고 2017년도에 2,404건, 그 2018년도에 다소 줄긴 했지만 2,368건으로 하루 평균 한 6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건 전국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늘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생각보다 참 피해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맛있게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요즘에 그 사람도 네. 학교 가서 배우고 사회 활동을 하고 사회 적응을 하면은 무뎌지게 개도 그런 훈련을 받았으면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든가 사물이 나타나면은 물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자, 네. 한 말씀해 주시죠. 그 개물림 사고 접할 때마다 네. 그 우리 개는 순해, 우리 개는 안 물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지 예. 그 다른 사람의 시점을 봤을 때는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맹주 주인견들만 그렇게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개물림사고가 이 발생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했어요. 이 반려동물하고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 꼭 해야 되는 거고 5종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예. 큰 개도 있고 적은 개도 있고 그러는데 지나다가 다닌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나니까 네. 이걸 놀래거든요. 그 입마개는 필수. 이게 밖에 나올 때는 필수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이 아주 잘했다. 예, 예. 그 큰 대형견만 할 게 아니고 예. 중간 정도 되는 강아지들도 생각보다 좀 세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올 때는 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입마개를. 예, 혹시 애완견 키우고 계십니까? 네네. 네. 키우고 계세요? 몇 년째? 한 20? 6년 넘게. 그러면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은 네. 개가 주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니까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개는 입마개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목줄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를 키워보니. 네, 저도 키우지만. 예. 자,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개물림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목줄이 너무 기른 경우가 많아요. 그 목줄이 길다 보니까 물지 않더라도 개가 달려들으면 아이들한테 그 위협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사실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감을 좀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고 당연히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형견들은 공격성이 좀 강한 개들이 많아서 입마개랑 그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당이 안 되면은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입마개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참 의견도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죠. 그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좋은데 예.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예, 있을 거 무서워하는 아니에요. 사람, 예, 예. 무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고 났을 때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예, 예. 이럴 때는 처벌을 예. 사람의 죄보다 그냥 훨씬 많게 처벌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한테 물리면 주인한테 그렇죠, 주인한테. 개 물었다 그러면 주인한테 예, 예. 당신이 한 거나 마찬가지야. 예, 예, 당신이 폭행한 거야. 이런 식으로 처벌하자. 뭐 다른 의견은 또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예,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은 맹견들만 교육을 받고 계신데 의무적으로 모든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모든 교육 대상을 모든 개를 자, 지금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실현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 전에 현실적으로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종류가 5가지가 있다는. 네, 5가지가 있답니다. 그거를 색깔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 나 딱 갔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 개를 색깔을 봤을 때는 5단계다, 4단계다. 내가 접근을 좀 해도 되겠다. 멀리 해야 되겠다. 5단계죠. 무슨 빨간색으로 염색을 주고 예. 가장 무난한 강아지. 안전빵 강아지는 이제 파란색, 하얀색. 예. 자, 오늘은 일단 개물림 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나에게는 한없이 귀엽고 깜찍하고 순한 반려견이지만 그 누군가에겐 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수박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해주시고요. 죽어가는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상권에 신경 좀 써주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오르면 자기네들 감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서로 간에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만나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소통을 하고 사실 이거를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